시골길에서요, 아버님 사고를 아드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보시죠. 가시다가 여기 부러진 데가 있네? 옳지, 여기 들어가면 되겠다. 저쪽에 오른 차 없네? 옳지, 중앙선 넘어가자. 여기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지 어디로 가시는지 뭐지?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다가 쾅! 아이고 전봇대! 야! 얼마나 세게 들이받았으면 전봇대가 흔들려요? 마지막에 전봇대 흔들렸지? 이야! 저 택시 엄청 달렸네. 전봇대를 우와. 저 아까 볼 때는 저 전봇대 흔들리는 거 못 봤거든요. 얼른 보느라고. 진짜 택시 엄청 달렸네. 60으로 달려선 전봇대 저렇게 안 될 텐데. 불박차 잘못했어요. 이거 들어갈 때요. 여기서 저 끝에 안 보여요. 그래서 안심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사고 날 때까지 몇 초냐면은 지금 10초라고 돼 있어요. 10초부터 사고 날 때까지 여기 넘어가는 때가 13초예요. 그래서 사고는 19초. 그러니까 내가 안전지대 들어갈 때로부터는 9초, 중앙선 넘을 때로부터는 6초. 내가 갈 때는 없었는데 저 차가 엄청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드님하고 며느님이 저 끝에, 저 수평선 저 끝에 보이는 데서부터 시속 60으로 달려보니까 절대 사고 날 수 없대요. 그 택시가 엄청 달린 것 같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전봇대를 흔들 정도면 이 택시 엄청 달린 거로 보여집니다. 이 사고. 아버님이 여기서 불법 좌회전을 잘못하셨어요. 근데 차가 없어서, 양쪽에 차가 없어서 그랬거든요. 근데 택시는 아마 여기 황색 전멸등인가 봐요. 60km 도로에서 과속으로 달려오면서 아버님 차를 분명히 봤을 텐데도 그냥 달렸어요. 이거 아버님 입장에서 굳이 형사합의를 해야 되나요? 불박차가 60%인데 맞나요? 그러니까 불박차는 대각선으로 들어간 거예요. 택시는 저기서부터 뻔히 보고 그냥 밟은 거예요. 그냥 대각선으로 오니까 내가 먼저 지나가야지 하다가 들어오니까. 근데 불박차 깜빡이를 안 켰대요. 오른쪽 깜빡이는 안 켜셨대요. 이건 누가 더 잘못했는지는 좀 따져봐야죠. 택시의 블랙박스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편 불박 영상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상대 측에서 절대로 안 보여준대요. 그러면서 못 봤대요. 우리 보험사 직원이 경찰서 가서 그쪽 영상 잠깐 봤는데요. 왜 보여줬냐고 막 심하게 항의를 했대요. 속도 때문이겠죠. 본인들이 잘못이 없으면 왜 불박번호 그렇게 반대할까요? 이거는 나중에 저절로 볼 수 있어요.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찰은 상대가 동의 안 하면 안 줘요. 하지만 민사소송하면은 양쪽의 영상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형사기록에 있는 영상 보내주시면 다 보내줍니다. 나중에 볼 수 있어요. 근데 민사소송까지 안 가면 안 보여주면 못 보죠. 아버지 영상을 보면은 좌회전하는 순간 영상 9초, 9초에서 10초예요. 네, 9초는 시작할 때고 좀 들어갈 때는 10초예요. 분명히 차가 없는 걸 보고 좌회전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엄청 달린 거죠. 저희 부부가 가서 60 달려보니까 도저히 사고가 안 나요. 택시가 오다가 아버지 차를 보았으면은 브레이크 한번 밟아줬으면 아이고 속도 빠르면 못 멈춰요. 경찰하고 통화해봤는데 지금 과속 여부는 어디에다 의뢰하는 상태래요. 도로교통공단이에요. 나중에 결과 나와요. 이거요. 누가 가해 차량인지 좀 봐야 돼요. 아직 몰라요. 대각선으로 들어갔어도요. 거리가 상당히 멀리서 있었는데 뻔히 보고서도 엄청 빨리 사고 났으면 택시가 가해 차량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형사합의를 하셨대요. 아버지께서, 경찰이 아버지께 나중에 벌금 나오니까 미리 합의하라고. 그게 뭐 때문이죠? 중앙선 침범. 중앙선 침범하고 6초 만에 사고 났는데 아버지는 주눅이 들고 겁이 나서 경찰 말대로 상대 운전자, 택시 운전자 100만 원 주고 합의서 쓰셨는데요. 상대방은 아버지한테 나한테 돈 줬다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라고 했대요. 계좌이체로 돈을 보냈대요. 현금 줄까 하다가 혹시 몰라서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줬고요. 나중에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왜 형사비가 필요했을까요? 중앙선 침범은 해당 사항 없을 것 같아요. 저 차 엄청 달렸을 거거든요.
정확한 것은 이제 속도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시속 100보다 더 달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속 100이면은 1초에 28m. 중앙선 넘을 때 6초예요. 6초면은 150m예요. 150m면은 중앙선 침범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아니죠. 앞에 가던 차가 그냥 대각선 들어가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중앙선 침범과 무관해 보이는데. 근데 경찰은 아예 빨리 합의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이고 택시기사 사주 진단 나왔대요. 합의하는데도 괜찮아요. 벌금 뭐 얼마나 싸지겠어요. 100만 원보다 더 안 싸져요. 벌금 싸져봤자. 그리고 누가 가해 차량인지 모르고요. 제가 볼 때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닌 걸로 보여져요. 가해 차량은 택시 가해 차량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거요 100만 원 나중에 우리 보험사한테요. 상대 택시기사한테 합의 좀 천천히 하세요. 내가 100만 원 줬어요. 내가 100만 원 줬으니까 100만 원 받고 나한테 주세요 라고 하면 됩니다. 채권량도 안 했으면 채권량도 안 했을 거예요. 몰래 하자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택시 속도 나오면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보험사한테 택시 합의 스톱. 택시에 한 100만 원, 200만 원 그 이상 주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100만 원은 내가 미리 줬으니까 나한테 주세요. 원래 내가 줘야 될 거를 보험사가 주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주고 보험사 달라고 그러면 나는 보험금 조건을 내가 행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는 근데 왜 그렇게 비밀로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나중에 우리 보험사한테 대인 합의 스톱! 잠깐만요. 내가 돈 준 만큼 빼고 나한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중앙선 넘을 때부터 6초 걸렸고요. 안전지대 넘을 때부터 9초예요. 그래서 빠르면 안 보던 차 금방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꺾기 전에 했어야 돼요. 깜빡이고. 근데 누가 더 잘못한 것인지는 택시의 속도도 알아야 됐고요.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도 봐야 돼요. 그리고 택시도 20km 초과로 나오고 택시의 잘못도 30-40%만 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택시도 속도 위반으로 처벌합니다. 이건 제대로 보면은 나는 중앙선 침범 빠지고 택시가 처벌받았고 오히려 택시가 진짜 시속 한 100, 140, 120 막 그렇게 120 이상 달렸으면요. 오히려 택시가 가해 차량 되고 택시가 나 다친 거 승객 6주 나왔대요. 다 택시가 그런 게 몰빵이죠, 몰빵.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나중에 속도 나오면 꼭 좀 알려주세요.